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초로입니다. 유럽 축구가 이제 재개가 됐죠. 국제축구연맹의 북중미 월드컵 선전 때문에 일주일 동안 유럽 축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먼저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지난번 아스날과의 홈구장에서 결국 0대1로 지면서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죠. 아마 손흥민 선수가 2010년에 그 성인 무대에 이 나서고 나서 아마 그만큼 아마 그 축구 팬들로부터 주장 그만두라고까지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말이죠. 그것은 아마 처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9월 21일 그 후스포 스타디움 홈구장에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브랜트포드에는 김지수 선수가 있습니다. 김지수 선수는 나오지 못했어요. 교체 명단이 있었으면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두 개 도움으로 말이죠. 멀티 도움으로 말이죠. 팀이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어요. 이래야 되면 홈구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그 브랜트포드에게 전반 23초 만에 실점을 했어요. 수비수가 잘못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랑케 선수가 동점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반 28분에 존슨 선수가 역전골 2대1 될 때 손흥민 선수가 정확하게 도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대1이 되고 후반 40분에 또 메디슨 선수가 골을 넣을 때 또 도움을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기도 뭐 슈팅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주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손흥민 선수가 입만한 말이죠.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욕심을 많이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참 이런 점에서는 높이 평가해 그만큼 인성이 훌륭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케인 선수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습니다만은 케인 선수하고 47골을 합작했잖아요. 24골을 갖다가 케인 선수가 어시스트 해줬고, 또 이 케인 선수가 23골 넣을 때 손흥민 선수가 23번 어시스트 했니. 이것이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기록인데, 그만큼 이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보통 보면은 자기가 득점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요. 어떤 땐 결정적인 순간에 패스만 해주면 정확하게 골과 연결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결국은 득점과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 선수는 거의 제가 보기엔 뭐 정확하게 도움을 줍니다. 골에 대한 욕심이 너무 없지 않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토트넘이 브랜트포드를 갖다 3대1로 이겨서 13위에서 일단은 11로 내려왔습니다. 2승 2무 2패. 자, 손흥민 선수가 2골에 지금 두 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이래서 유럽 축구는 분데스리가에서 5년간 있었잖아요. 함부르크에서 20골에 도움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레버쿠젠에서 29골 넣으면서 도움 11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에서 86개를 갖다가 기록했는데, 지금 꼭 도움을 100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5년째입니다. 15년째. 그리고 이제 골도 지금 토트넘에서 164골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49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A매치 국가대표로서 2010년부터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49골을 기록해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18살, 2010년 분데스리가 함부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골을 A매치까지 국가대표로서 지금 262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손흥민 선수는 사실 기록을 많이 냈죠. 토트넘으로 2015년 8월 28일 가면서 이 푸스카상도 받았고요. 2019년 12월 8일 버니와의 경기 때 단독 드리블로 72m를 13초에 수비수 7명을 제치고 골을 넣잖아요. 그때 토트넘이 5대0으로 벌리를 잡을 때 한 골에 한 개 돈. 그것이 국제축구연맹이
2019년에 최고의 환승의 골로 선정해서 그 푸스카상 받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것은요. 한 해에 국제축구협회 한 명에게 주는 원더골의 수상자였는데,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스포츠정책실이 경제효과가 2조 원이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손흥민 선수가 기분 좋게 결국은 도움 2개로 팀을 3대1로 승리로 이끌었다 하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야, 도움이 딱 100개. 그리고 지금까지 262골, 이것은 A매치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래 49골은 이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 달고 49골, 262골 가운데.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분 좋은 소식은 그 독일 분데스리가의 그 정우영 선수. 정우영 선수가 국가대표가 2명 있어요. 울산 현대 그 정우영 선수가 있고, 지금 그 정우영 선수가 25살인데 그 슈투트가르트에서 임대로 해가지고 우니온 베를린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9월 21일 코펜하임과의 경기 때 4라운드입니다. 분데스리가는 18개 팀이 있죠. 그리고 34개 경기를 합니다만 34번 경기를 하죠. 2대1로 이길 때 전반 5분에 오른발 슛으로 3경기 만에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정우영 선수. 그러니까 울산현대 정우영 선수가 있고, 지금 그 분데스리가 우니온 베를린에 정우영 선수가 있고, 원래 슈투트가르트 소속이었는데 임대로 갔어요. 지난 항저우 아시아 경기 대회 때 8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가 바로 정우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인즈 독일 분데스리가에는 마인즈 이재성 선수, 혼영석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재성 선수는 허벅지 부상으로 해가지고 아우스부르크와의 경기 때 나오지 못했고, 홍현석 선수가 선발 출장해가지고 그 3대2로 마인즈가 이길 때 2골을 관계했어요. 공격 포인트 기록한 건 아닙니다. 공격 포인트라는 건 바로 골을 넣은 선수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줬을 때인데, 만약에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그러나 공격 포인트라는 것은 골이라든가 어시스트를 해줬을 때 공격 포인트인데, 홍인순 선수가 2골, 3대2로 이길 때 2골을 할 때 결정적으로 찬스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스위스의 이영준 선수라고,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라고 믿어집니다. 그 금년 7월에 수원 FC에서 지금 스위스 슈퍼리그 그라스호퍼 클럽으로 이제 출리해 있습니다만은, 신장이 1m 92예요. 신장이 크죠. 이영준 선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21살이고 뭐 키가 1m 92인데, 오늘 새벽 9월 22일 7라운드 세르베트와의 경기 때 팀은 2대2로 비겼어요. 근데 1대2로 지고 있을 때 풀타임 때는 후반 9분에 오른발 슛으로 2대2로 비기는데 수훈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9월 21일 브레멘과의 분데스리가 4라운드에서 풀타임 팀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5대5로 크게 이겼습니다.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그 작년, 그러니까 2023년, 24년에는 3위에 몰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이에른 뮌헨이 11번 연속 우승을 차지. 김민재 선수의 연봉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태극전사 가운데 251억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봉이요. 손흥민 선수는 180억 되질 않아요. 근데 지난번 경기 때 좀 잘못해가지고 그 수비가 잘못되어 최종 수비수잖아요. 철기둥이라는 애칭이는 김민재 선수, 한동안 좀 애를 많이 먹었죠. 그 김민재 선수가 뭐 지난번 또 팔레스타인과의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중미 월드컵 대회 때 관중들이, 붉은 악마 서포터스들이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를 보내니까 가서 좀 항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결국 구설수에 올랐던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 팀에서 팀을 5대0으로 이겼고, 아이고 뭐 언론의 평점도 뭐 거의 8점, 7.8점으로 말이죠.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걱정이네요.
자,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 작년에 13골을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지난 9월 21일 그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그 울버햄프턴 1대3으로 졌습니다만 결국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4번 출전했고 리그컵에 2번 출전했는데 지금 득점이 없습니다. 작년에 13골을 몰아치니까. 그러면 득점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참 그 빅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데 허인천 선수가 결국은 교체 명단에 들어갔지만은 뛰질 못했단 말이죠. 이러면 굉장히 그 선수들은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에 뛰는 거고 안 뛰는 거고는 벌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잉글랜드 2부 리그, 그 챔피언십 리그라고 그러죠. 1부 리그는 프리미어 리그라는데 20개 팀이 있고 2부 리그는 24개 팀이 있는데 배준호 선수 스토크 시티의 그 9월 21일 챔피언십 6라운드 헐 시티와의 경기에 그 선발 출전했습니다만은 팀이 1대3으로 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주말 경기 되면은 시비가 많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태극 전사들이 유럽에 많이 나가 있어요.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는 시비가 엇갈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오늘이 일요일인데 그 주말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열렸던 우리 태극 전사들의 성적을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홍명 감독도 다음 달 10월 달에는 또 그 이자 요르단이 또 우리나라에 원정 경기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라크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명 감독은 신경을 곤두에 세울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말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했다. 그런대로 홍명 감독은 기분 좋은 그 주말을 그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홍명보 감독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 9월 24일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와 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뭐 사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정몽규 대한체육회 회장하고 홍명보 축구 감독,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임생 그 총괄 이사, 정혜성 전 전력 강화 위원장, 뭐 그리고 뭐 참고인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동안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에 대한 아마 그 질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가 장관이 이제 지금 그 감사 중에 있는데 말이죠. 특히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이제 3선을 노려요. 내년 1월에 이제 3선을 도전하려는데 원래는 그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연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선 연임 이상을 하려고 그러면 스포츠 공정위원회 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되는데 지금 뭐 정문교 회장이 뭐 작년에도 이 문제가 되고 이번에도 그 국가대표 선임 과정에서 뭐 굉장히 그 논란이 되고 또 이 지난번 팔레스타인과의 북중미 월드컵 그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 뭐 정문교 나가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인천 장관이 스스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이기영 대한축구 회장이 그 연임 이상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바꾸려면은 상급기관인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아마 다루게 되고,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3선 이상에 대한 것과 함께 그 홍명보 감독 그 과정 절차 뭐 유인천 장관은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잘못됐어요.
이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본인의 두 번이나 고사했던 홍명보 감독을 갖다가 과정과 절차 없이 그냥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나는 알지도 못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1승 1무로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기고 오만을 그 원정경에서 우리가 3대1로 이기면서 일단은 수면하러 그 비난이 수그러 들긴 했지만은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인천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정확하게 다시 감독을 선임한다든가 다시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았는데 왜 그걸, 저도 그 생각이었었어요. 홍명보 감독이 7월 13일 전화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비쳤단 말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했으면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사실은 홍명보 감독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감독 대표팀 감독 선임 얘기 나올 때 국내 감독으로서는 작년 재작년에 K리그에서 울산인데 우승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2011 런던 올림픽 대회 때 동메달을 일궈냈잖아요.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홍명보 감독의 그 감독으로 해서 인정은 일단 나와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하네 알 수 없는데 그건 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이 외국인 감독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건 여론조사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왜 깨끗하게 그건 정리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절차와 과정은 그건 잘못됐다.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외국인 감독은 왜 철저하게 했으면서도 왜 홍명원 스스로 안 하겠다는 거 갖다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했는가에 대해서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고 거기에 또 이제 뭐 박지성이라든가 이영표라든가 이동국이라든가 이천수 이런 선수들이 다 동조한 거란 말이죠. 그 첫 단추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했었던 건데 자 하여튼 뭐 9월 24일 오전 10시에 그 국회에서 있을 문화체육관광부 홍명보 감독 선임권 그다음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축구협회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삼선 연임에 관련된 것이 아마 집중 얘기가 될 거로 생각해서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